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평론가 모시고요. 우선 중동 전쟁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또 안 오시는 사이에 일이 많이 벌어졌네요. 중동이 아주 그냥 시끄러운데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막 덤벼드는 것 같고요. 네. 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스라엘은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빠요. 웃음이 제가 이런 안 감정적인 돼, 이거. 웃으면 안 표현을 돼.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중동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레바논, 헤즈볼라 얘기, 뭐 하마스 얘기, 또 이란 얘기까지 나오는데, 핵심만 요약드리면 협상을 진행 중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더군다나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 날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 근데 어느 나라에 우리 우방국에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서 취임식, 그러니까 귀한 손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3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뭐 폭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마디로 그 가자 협상을 하고 있던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나라 주권국으로서 어떻겠어요, 심정이 일단은. 네, 그건 이란 정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마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거는 뭐 이란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고 이란에 대해서 평가와 별개로 한 나라의 주권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 그 하니에를 지난 31일 날 암살했고요. 그래서 이란은 이제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이란 아시겠지만 이제 최고 지도자 뭐 정치와 이제 뭐 신정 정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메네이가 보복 공격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밑에 대통령이 있지만 워낙 이제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이제 이란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이란의 대통령은 약간 개혁파이자 약간 온건파이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복을 하긴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이스라엘과 또 부딪히면 중동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네. 또 대통령으로 이번에 그 후보로 나오면서 서방과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 뭐 이란 핵협정 등등등 하면서 서방과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보면 끼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그 모든 걸 다 어깃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폭스뉴스나 뭐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는 현지 시간 12일 이번 주 안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판단과 우리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이지만 거기 12일인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보복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까지가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 네.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은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하고 있는 사람을 이란이라는 국토에서 암살시켰으니까 정확히 이스라엘이라기보다 네타냐후가 네. 확전을 원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란은 확전을 바랄까요? 이란이 적극적으로 뭐 이란은 어떤 원하진 메시지를 않죠, 내나요? 사실은. 원하진 않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말은 어쨌든 이란 이 본토에 대한 공격이고, 예, 제3국이 이제 그 암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 대통령이나 뭐 이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 미국과 개선을 하려면 일단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란한테 가가지고 제발 전쟁 좀 하지 말아줄래? 니네들 기분 나쁜 거 아는데 보복은 좀 자제해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24시간 내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그러더니 뭐 48시간 내에 그러더니 이제 이번 주 내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이의 암살이 지난 7월 31일 날 이뤄졌고 지금 12일 정도 지났으니까 뭐 아직까지 안 하는 건 안 한다는 건가? 약간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명분 찾기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림자 전쟁이 일어날 거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 전쟁은 이제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전을 치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림자 전쟁 주변에 이란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랄까 아니면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망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대신 그 이란 대신 네. 보복
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체면치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복을 하던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이 대신해 주던가 뭐 이런 건데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죠. 네. 여기쯤에서 한번 저희 중동 현지에 네. 이희수 성공회대 교수님 가 계셔서 그 중동 전문가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거든요. 네, 같이 네.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같이 네. 현지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희수 교수님 연결돼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중동 현지에 네. 계시죠? 지금 터키에 계시다고 하셨나요? 예, 지금 터키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새벽 5시 40분입니다.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근데 이란으로 지금 가실 계획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란이 지금 좀 위험한 곳으로 지정돼 있는 것 아닌가요? 뭐 통상적으로 뭐 몇 번씩 다니는 곳인데 뭐 지금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국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네요. 그래요? 바로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월 13일 오늘 새벽 2시 뭐 서울 시간으로 9시가 이스라엘을 전격 보복 공격할 거라는 이란발 SNS 소동으로 지금 일대가 초긴장 상태였고요. 지금 현지 8개 방송이 지금까지도 한 8개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이 상황을 지금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지금도 내보내고 있는데 다행히 새벽 2시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48시간 이야기도 나오고 12일, 13일 그게 또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날이고 12월 오늘 내일이 바로 이란 유대인들의 또 축제 기간에 맞출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시간을 정해놓고 상대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미의 긴장 상태로 오늘 내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참고로 저 이승원 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48시간 내 공격하겠다 아니면 이번 주에 공격할 가능성이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전면전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그 이란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피하고자 하는 약간 명분 찾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란의 속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개혁파 대통령 피데시키아는 그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경제 제재 해소를 대통령 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엇그러지면 우선 경제 제재는 물 건너가기 때문에 정치적 자기의 이제 슬로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미 주권이 침해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을 명시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적 권위도 있기 때문에 보복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란 내부에는 개혁파 대통령 세력과 또 최고 지도자 사이에도 지금 약간의 이견 노출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어제도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5개 정상하고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으나 만약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으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바로 미국이 이란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란 앞바다에 지금 12척의 그 항공모함과 순양함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파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전면전 없이 외교적인 해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교적 해법을 하기 위해서는 비등하는 이란 국내 여론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카드를 지금 찾고 있는 그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카드입니다. 하나는 그 헤즈볼라와 연계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본토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피해 상황이 나타나서 이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제한적 공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을 양보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을 종식시켜서 휴전에 이르게 한다면 민간인 학살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아마 명분도 있고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카드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전은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는 공격 그 선을 이제 수위와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이제 중재국들이 15일 가자 협상을 하자라고 일단 그 시안을 제시해놨고 이스라엘은 지금 참석하겠다는 거고 하마스는 15일 가자 협상 우리는 참석 안 할래 여기까지가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가자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이란을 설득하는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속내가 뭔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원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모든 카드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네타냐후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번 전쟁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 중동에서 떠나면서 탈중동하면서 소위 말해 세계 경찰로서의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과거처럼 미국이 이스라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이번 사태의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지지율 아시다시피 20% 되고 사법 스캔들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월 7일 장인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그 국가안보 그 책임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바로 청문회가 열리면 그 네타냐후 정치 생명도 끝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적인 견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겠습니까? 그 네타냐후로서는 가능한 한 전쟁을 이제 오래 끌려고 할 것이고 가자 지구의 마무리가 되더라도 헤즈볼라 쪽으로 이제 전선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네타냐후 기본적 전략이에요. 이건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시켜 놓은 것도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협상을 하겠다는 거니까 하마스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 자기 협상 파트너를 죽인 그 파트너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네. 그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데 또 네타냐후는 이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는데 하마스가 피한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 논리로 지금 계속 쓰려고 하겠죠. 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일정이 거기서 이란으로 이동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보니까 특별 여행주의보가 한시적으로 발령이 됐네요. 이란 상황은 이제 항공기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이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부분적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게 거리가 한 2,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상군이나 이런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란 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있던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이란에 대한 여행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개된 사람이 일부러 갈 수는 없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터키나 주변 국가에서 지켜보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네, 부디 안전하게 여행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더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타냐후가 네.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생각과 동기를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상징적으로. 2중, 3중 플레이예요. 협상하는 사람을 암살해놓고 그리고 지금 그래 가자 협상 우리 15일날 나갈게.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안 나간대잖아. 근데 그동안 중재국 요르단이니 이집트니 여러 이제 중재국들이 계속 협상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확히 네타냐후가 계속 새로운 조건을 걸면서 이거 하면은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진전을 막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 이제 명분을 잡은 거죠. 아니 우리 가자 협상 15일 날 하려고 하는데 이란이 우리 보복 공격했네. 이거 어쩌지? 우리 책임 아니야? 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모든 그 어떤 근거나 명분들을 잡아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근데 앞뒤에 논리가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근데 이렇게 가면 확전이나 전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들 자제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계속 하는 행위 때문에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계속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기보다 네타냐후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같이 내각을 이끌고 있는 그 뭐 국방장관하고도 또 이견이 있어서 서로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부패 혐의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청문회 끌려가야지 사법부 판단받아야지 감옥에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논외 얘기지만 어쨌든 뭐 부인의 갑질 문제부터 뭐 자식 문제부터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뭐 가자 지구의 뭐 어린이, 노인, 여성,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계속 이것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한이의 암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네타냐후 집권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었나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제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을 거예요. 거의 맞아요. 한 20년 보는 것 같은데 96년부터인가 99년, 그 90년도 후반에 네. 총리를 하다가 잠깐 좀 쉬다가 이제 그 2000년대부터 거의 뭐 쭉 했죠.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우파 정도. 근데 점점 집권하면서 이제 사람의 어떤 권력욕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뭐 사법부도 뭐 무력화시키고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근데 극우파라고 불리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봤을 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가자지구 그 난민들 모여 있는 뭐 학교, 병원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해서 몇백 명이 사망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란이 더 그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네. 있기도 그렇고 나서기도 뭐 하고 또 미군의 그 항모는 지금 중동으로 와 있지 참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딜레마 상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극우파하고 손을 잡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나 세계의 이익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가자지구의 협상을 이끌던 한이 암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 이란 대통령이 그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서방과 대화를 하겠다. 그 얘기는 2015년에 그 딜이 이루어졌던 핵 협정에 대해서,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란과 서방 국가가 그 핵 딜을 하는 걸 가지고 그 당시 서방과 미국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란과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핵 협정까지 한다니까 더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한이에도 때리고 이란도 때리고 이제 양수겸장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키고 어깃장을 놓는 게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지금 이희수 교수님 그 현장에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고 이게 잘 잦아들 것 같지 않고 이란 내부의 이 여론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승원 평론가님 말씀 통해서 이 네타냐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전면전이 가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비관적인 결론으로 오늘 좀 이야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